여러분 안녕하세요. 짱짱짱 짱지쌤입니다. 자, 선생님이 연속해서 지금 세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2차 방정식에 관련된 거죠. 첫 번째 해를 구했고 두 번째 판별식,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번 시간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관련된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 무척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응용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이제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제 어려운 방정식의 세계로 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 내용은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선생님 길게 강의할 건 없습니다. 너무 내용은 간단하고 뻔하니까 그래요. 물론 또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또 상당히 있어요. 중학교 때 좀 이제 조금 더 심화 있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거 다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갑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은 뭐고 계수는 뭐냐? 2차 방정식이 있다라는 거죠.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방정식에 근이 있겠죠. 해라고도 하고 근. 그리고 계수는 뭐 얘기하냐? 요거 A, B, C 요 계수예요.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상수항. 얘네들을 우리는 계수라고 하고 요 x값 해를 구한 것, 그 해를 근이라고 할 거라는 거죠. 방정식을 풀면 해가 존재할 건데 일반으로 두 개가 존재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 중근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어근. 그 근과 이 계수 A, B, C 사이의 관계. 그 근을 구한 값을 우리 하나는 알파라고 하고 하나는 베타라고 하자라는 거죠. 이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둘이 같은 애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중근인 경우죠. 하나. 그 다음에 두 개가 둘 다 허근인 경우. 그때는 혈내근이겠죠. 만약에 이 베타가 허근이라면 이거가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그죠? 혈내복수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두 근 알파 베타하고 요 ABC 사이하고 요 ABC하고 요 알파 베타하고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그 관계가 있대요. 아, 얘네들 되게 친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을 건데 그 관계를 알아보자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그 관계가 이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외워 이러는데 왜 그런지 아는 거, 이게 개념 강의입니다. 그걸 좀 알고 가자고요. 자, 두 개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하나는 이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이거 실수인 거, 허수인 거. 그렇죠? 아니, 실수인 거 두 개, 이렇게 두 개. 만약에 얘가 0이면 얘 똑같은 값이에요.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 하나. 근데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이면 이거 허수인 근 하나, 그것의 혈내근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런 알파 하나는 알파라고 하나는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린 뭘 알아보고 싶냐면 얘네 둘을 더해봤어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봤어요. 그러면 분모가 다행히도 똑같이 2a죠. 분자끼리 더하면 되죠. 분자끼리 더하는데 얘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니까 찡찡 지워지네. 마이너스 a만 두 개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b만 두 개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고 약분하고 나니까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둘을 더하면 여기 있는 계수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항상. 임의의 ABC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임의의 거기에 나온 두 근에 대해서. 어떤 방정식이든지 그것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방정식이 있어. 뭐 2x 제곱 더하기 막 50x 뭐 마이너스 276. 와,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쌤? 이거 계산하려면 막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근데 이것에 두 근은 있겠지. 실수인지 허근지 몰라 했던 두 근은 있겠지. 두 근을 구하지만 안 해도 되는데 두 근의 합만 구하여라 그러면 아, 그건 할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이요. 알파 베타 합이요. 마이너스 a분의 2분의 50. 아, 마이너스 25네요.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두 근의 합만 구하라는 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하면 되거든. 근은 안 구해도 합은 구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합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다. 자, 이번엔 뭐 해볼래? 이번엔 둘을 곱해볼래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냐? 그럼 곱하면요, 분모는 4a 제곱이 되겠죠. 분모끼리 곱했으니까 분자끼리 곱해주는데
분자끼리 합차 공식이죠. 여기 뒤에 부호가 다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네. 근호 제곱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여기 b제곱 b제곱 요거 가로를 없애주면 요것만 부호만 바꿔주면 되고 없어주고 4가 약분이 되고 a가 하나 없어지면 a분의 c만 남았는데 오!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그냥 이차항계수와 상수항을 이용해서 a분의 c 이것만 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을 찾아냈는데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얘 근이 이거라 그랬는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수분해는 유리수범위에서 하지만 그냥 복수수범위에서 인수분해가 했다라고 좀 이따 다룰 거지만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뜻일 거예요. A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생겼을 거냐. 그래야 뭐 양변 A로 나눴다고 치고 0이 아니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에서 x는 알파, x는 베타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얘를 전개를 해보자고요. 얘를 A는 놔두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는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가 이거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여기 양변을 이걸 A로 양변을 A로 한번 나눠 볼게요. 양변 A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이고 얘도 양변을 A로 나누면 이게 없어지죠. 그러고 나면 x제곱 x제곱 똑같고 플러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에서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요. 요 알파 베타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나와요. 뭐 요 방법으로도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두 가지 다 원리에 의해서 결론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실근 혹은 상관없습니다. 중근도 상관없어요. 두 근 알파 베타라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는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두 근의 곱은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의 계수다라는 이 원리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두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거 두 근의 합만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근을 구하지 말고 근을 구해서 더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근의 합만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요 마이너스 a분의 b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계수 이거네요. 1차항 계수 그쵸? 네. 두 근의 곱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요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계수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 두 근의 합과 곱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번엔 어떤 2차 방식이 얘를 몰라. 두 근이 2와 3이라는 거를 알았어. 그럼 우린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즉 뭐야? 2 플러스 3은 2 플러스 3은 이거 2차항 계수분의 마이너스 2차항 계수 1분의 a잖아요 라는 거죠. 얘가 5라는 거예요. 5.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이겠구나. 이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2 곱하기 3인데 두 근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라 그랬어?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b가 6이라는 거예요. b가 6. b는 6이구나. 이렇게 a가 마이너스 5, b가 6인 거를 찾아낼 수 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두 근이 2와 3이라 그랬지. 그럼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와 3 그러면 이런 모양이지 않았을까? x-2, x-3 이퀄 0.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란 보장이 없으니까 여기에 뭔가는 있을 수 있어. 뭐 A가 뭐 있다. 요 A 있으니까 말 안 되니까 다른 거. 근데 여기 뭔가 하나 어떤 숫자가 하나 있다. 뭐 K면 K가 있다 그러죠. 근데 얘가 이차항 계수가 1이니까 아이고 너 K 1이네. 이러고 나면 이런 모양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얘는 이거였겠구나. 왜? 근이 이거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맞춰줬어요. 이렇게 됐어. 이거겠구나. 이거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5, b가 6이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는 어떤 이런 인수분해 된 모양의 형태로 표현해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한다면 x-알파, x-베타는 0, 최고차항 계수가 뭐가 있다고 하면 a 이렇게 써주면 돼요. 물론 a가 0이 아닌 수. 그래서 이런 모양의 두 근은 알파 베타이고 반대로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이런 모양으로도 써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2차 방정식이 주고서 근이 어쩌고 이러면 항상 여러분들 자 다음 2차 방정식에서 다음 2차 방정식이 뭐 이렇게 문제가 냈는데 이제 2차 방정식을 안 알려줄 거예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 안 알려줘. 그리고 그것의 근을 거꾸로 알려줄 거라는 거죠. 근을 이렇게 근을 2와 3을 두 근으로 하고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2와 3을 두 근으로 요건 빼놓을게요. 잠깐. 2와 3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면 두 근이 2와 3이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x-2, x-3에서 얘가 0, 얘가 0돼. 여기서 0 되는 값 2, 0 되는 값 3. 얘 이런 모양.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a 이렇게 써주면 돼요. 문제에서 고맙게도 x제곱의 계수가 1인 이렇게 있으면 a 대신에 1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와 3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러면 여기 a인데 2차항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1 빼면 얘 봐봐 2차항 계수 1이지 전개하면 그죠? 그럼 당연히 근이 2하고 3일 게지. 물론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2, 3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데 2차항 계수가 1인 건 이거. 만약에 2차항 계수가 2 이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2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2로 곱해서 여긴 2, 얘는 10, 얘는 12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할게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이 있어. 이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한다면 즉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래? x-알파, x-베타는 0 이러면 되고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잖아. 그냥 여기 어떤 a 하나 있다라고 생각. 양변을 똑같은 수 a로 곱해도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죠. 이런 모양인 경우에. 이때 이 알파, 베타가 허수까지도 인정을 하고 가자고요. 허수까지도. 응?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만약에 뭐 원래 인수분해 유리수범회사라 그랬는데 x-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뭐 앞에다 뭐 계수 3이 있다 그러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루트 2 또는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2 두 근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은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자, 얘가 무슨 이야기냐면 2차항 계수가 1인 걸로 그냥 우린 일단 편하게 줬어? 그러면 이거잖아.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면 x-알파, x-베타는 0이라 그랬지. 얘를 전개를 해보자고.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얘네들을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묶어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즉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알파 베타라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거죠. 최고차항 계수를 맞춰주려면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1이라는 걸로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뭐야? 두 근의 합이고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차계수가 1이고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1차계수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두 근의 곱 이퀄 0. 식으로는 요 모양, 말로는 이거. 자, 그래서 스미랑 이제 말로 한번 해볼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얘가 어떻게 생겼게? 어떻게 알아요? 근데 두 근은 알려줄게. 하나는 주먹이고 하나는 보재기야. 얘네 둘이 두 근으로 생긴 2차 방정식. 2차 계수는 그냥 편하게 1로 하자.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얘네 둘의 합 x 1차 계수.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고 둘의 합 x 더하기 상수항 곱해 얘네들 곱한 거 이퀄 0. 얘가 바로 그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두 근이 2, 3인 거 있었잖아. 그러면 두 근이 2,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5x 더하기 두 근의 곱 6은 0 이거였다. 이것의 두 근이 2, 3이었을 것이다. 2차 계수가 1인.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뭘 할 줄 알아야 돼? 기본적인 근과의 계수의 관계도 알지만 2차 방정식 만들기. 두 근만 알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볼래? 두 근이 하나는 2 플러스 i, 허수네. 2 마이너스 i. 허수가 두 근이 되려면 반드시 켤레복소수라 그랬으니까 이게 얘를 두 근으로 하고 2차 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냐면 두 근의 합 또 두 근의 곱 이걸 구해야 돼요. 두 근의 합은 2 플러스 i 더하기 2 마이너스 i는 4. 두 근의 곱은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는 합차 공식에서 4 마이너스 i 제곱. i 제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5. 끝. x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x가 있어야지. 상수 x. 플러스 상수항 5는 0. 최고차 함계수 1이라 그랬으니까 1이면 됐어. 최고차 함계수가 2라고 하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돼. 그냥 금방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구해서 마이너스 1차 함계수에다가 상수항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하고 이걸 응용해서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게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2차 식의 인수분해. 무슨 얘기냐면 어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요 2차 식인데 요거 2차 식이잖아. 만약에 얘를 이퀄 0이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였다면 얘는 어떤 모양이었을 거냐? a의 x-알파, x-베타 이거였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얘기는 이쪽을 싹 같이 지워버리면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때 이 알파, 베타가 허수일 수도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교재에서 말하는 2차 식의 인수분해는 그냥 허수 범위까지, 원래는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가 일반적인 룰인데 그냥 문제에서 특별히 허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여기 허수를 넣어서라도 인수분해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2차 방정식 이퀄 0이 있는데 이것의 두 근이 하나는 2i고 하나는 마이너스 2i야.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a에 x 플러스 2i, x 마이너스 2i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2i가 나오고 해서 마이너스 2i가 나올 테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응?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얘기 똑같은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할 때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되듯이 그러면 얘 이퀄 0이라고 됐을 때 우리 인수분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 하세요. 안 됩니다.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라고 강제로라도 하라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이퀄 0이라고 놓고 이것의 두 근을 구한 다음에 두 근이 나오면 인수분해한 결과는 x-알파, x-베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되냐? 이것의 근을 구해야 되지. 그래서 x를 구해보니까 짝수 공식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x 마이너스 이거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거 그리고 x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이거예요. 얘가 인수분해 된 거지. 지금 여기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를 갖다 써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 하고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강제로 인수분해를 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이제 요거를 알면 우리 친구들 개념 확인 코너 넘어갈 수 있는데 자 개념 확인 코너 이제 몇 문제 풀고 끝납니다. 이번 시간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그럴 때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공식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앞으로 이거 안 써줍니다. 공식은.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구할 수 있다. 쉽게. 두 근의 곱은 공식이 뭐였죠? a분의 c. 그러니까 a 2분의 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는 얘네들은 안 물어요. 요거 하나 이런 것만 물어보죠.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걸로 물을 텐데 선생님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어떻게 구하죠? 이거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전개하면 돼요. 이렇게 전개.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2 베타 더하기 4잖아요. 이거 한 번만 더 써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 뭐 한 거야? 조금 전에 이제 구해놓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이거 구해놓은 거 여기 있는데 그놈 집어넣으면 되지. 알파 베타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얘가 8이니까 2분의 16이에요. 2분의 15 이렇게 되겠나? 산수.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이건 이거보다 복잡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있으면 결국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합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문제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지? x제곱 마이너스 합 플러스 곱 가운데 x 하나 끼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 그냥 서술형 알파베타라고 안 했기 때문에 알파베타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합 이렇게만 써볼까요? 합 그럼 뭐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그냥 바로 써볼까? 합은 마이너스 1 곱 마이너스 6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합이니까 플러스 1x 그 다음에 곱 그대로는 0 이렇게 이게 2차 방정식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자 얘는 합은 둘 더하면 뭐야? 2가 되네. 곱
합차 공식으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은 2i의 제곱. 그러면 4i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이거 x 더하기 상수는 0 이렇게. 근을 알려주고 2차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두 근의 합과 곱만 구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 2였어.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여기다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된다고. 만약에 문제가 2였으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10 이거예요. 개수가 2인 거. 양변에 곱해서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짠. 세 번째 거 인수분해 하라고. 아까 이제 했던 뭐 그건데 뭐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어떻게 할 건데 원래 인수분해하면 얘 이퀄 0이라고 그래서 두 근 구한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x 마이너스 하나 구한 거 x 마이너스 또 하나 구한 거 이러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이퀄 0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두 근을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를 구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거 쓰라는 거잖아. 그지? 자, 요거 해볼게. x제곱 더하기 1이 0이라 방정식이라고 놓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짝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b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마이너스 ac 이거 i네. 플러스 마이너스 i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i. 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넘기면. 이거 뭐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였어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하라라고 한다면 여기 i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가 돼서 이렇게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얘도 근 구해 갖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할 수 있다 믿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를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선생님 교재에 중요 표시 다 해놨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기본적인 형태들이죠. 물론 얘네들은 쉬워서 안 나오고 뒤에 있는 3번이나 4번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부터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얘는 뭐 2차 방정식이 있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 알파 베타 두 근들을 어떻게 좀 물어보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주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뭐부터 구하느냐?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구하죠. 마이너스 a분의 b 3이에요. 그리고 알파 베타를 또 구합니다. a분의 c 마이너스 2. 이거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얘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앞에서 공부했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너무나 많이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선생님 잘 까먹었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 단어는 이제 또 포기가 돼요. 그래서 잊어버렸다면 다시 앞에 공부했던 곱셈 공식의 변형 있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하고 모르겠으면 공부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뭘 공부했냐면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때 우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해서 공식을 했었죠. 얘 어떻게? 알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이런 공식들을 했었어요. 그죠? 또 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라고 하는 공식도 있었어요. 이런 공식들을 이용할 건데 첫 번째 얘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하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데? 여기 있잖아.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해서 답은 13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런 애가 나오면요. 통분합니다. 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분모분자에다가 베타를 곱해 알파 베타 되니까 베타 제곱. 분모분자에다 알파를 곱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알파 베타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2고 얘는 또 이쪽에서 구해놨네요. 얼마? 13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13. 응?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대표 유형들이죠.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대표 예제로 다루는 애인데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기본 까먹었지 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얘가 이것이 된다는 걸 선생님 좀 몰라요 하면 난 할 말 없어요. 곱셈 공식 변형 다시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값들 그냥 계산 집어두면 산수죠. 뭐 산수. 그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내가 해주는 게 하나도 없네. 이거 확인. 자, 수학이라는 게 수업이 그래요. 어떤 걸 기본적인 거 알려주고 나면 다 예전 거 갖다가 이거 알지? 이거 알지? 그 다음 뭐 산수 계산하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는 이거 하나 알려준 거고 나머지는 다 예전 것들이에요. 문제는 더 어려워졌지만 다 예전의 것을 알고 있느냐. 자, 얘는 이거잖아요. 얘는 그냥 구하기 힘들어요. 이게 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답이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두 값이 같으면 0이 나오겠지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큰 거를 알파로 놓으면 양수가 나올 거고 작은 거를 알파로 놓으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대부분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값을 그냥 모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알파 마이너스 조금 전에 한번 써줬었는데 베타는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이때 뭐예요?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입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에서 했던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4 곱하기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이 되나요? 17.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가 돼? 그러면 얘는 제곱이 이거니까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루트 17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17이거나 이렇게 나온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과 곱을 먼저 찾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싹싹싹싹 찾아 나가는 얘가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2차 방정식 만들기 문제입니다.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보면 2차 방정식의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하고 베타인데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어떤 두 수? 요 수와 요 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 리차한 계수가 1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역시 일단은 뭐부터 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찾아놔. 두 근의 합은 얼마야? 3.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근의 곱은 얼마야? 5. 이거부터 찾아놔. 자, 이래 놓고 이제 문제는 하나하나 풀어볼 건데 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쟤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우리는 그냥 딱 뭐 아까 뭐 하라? 합을 구하라. 합. 선생님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 선생님 왜 아까는 합에다가 괄호 치고 는 했어요. 예. 얘는 이제 합은 글자잖아요. 글자 안에 는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괄호를 침으로써 이 글자가 해당하는 어떤 수의 값, 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써요. 그래서 등호를 붙일 수 있지만 그냥 쓰면 가로를 안 치면 그냥 이렇게 합이 뭐다 이렇게 찾는 걸로 갈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애하고 알파 베타라는 애하고 알파 베타라는 애하고 2를 더하해라 이거죠. 이 값이 얼마야? 합은 이 두 수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하고 알파 베타는 5니까 두 수의 합은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곱은 두 수의 곱, 얘네 둘이 곱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애하고 알파 베타라는 애하고 곱인 거죠. 그러면 얘는 3이고 얘는 5라 그랬으니까 3 곱하기 5에서 15. 자, 이제 다 됐어. 합과 곱을 구했네? 합과 곱을 구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니? x제곱에 마이너스 합 8 x 플러스 곱 15는 0 최고차 함계수 1이라 그랬으니까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호, 그렇구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래? 똑같지 뭐. 똑같아. 얘는 짠 여기다가 얘네 둘의 합, 즉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건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럼 알파 베타 5분의 3, 얘는 5분의 3이 되는 거고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답은 x제곱 마이너스 합 5분의 3x 더하기 곱 5분의 1은 0점. 이렇게. 자, 근각에서의 관계 공부했고, 그리고 두근을 알려줬을 때 2차 방정식 만들기, 그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이번 시간에 좀 몇 가지를 공부했는데, 자, 이 시간에 공부한 것들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좀 까다롭고 어려운 유형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또 연습 문제, 그 다음에 다른 문제집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조금 더 실력을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가고, 선생님은 개념 강의니까 여기까지만 해줄 거고, 이걸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방정식에 대한 자신감 꼭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